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살 유부녀 박서미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무척 피곤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우리 시어머니에 관한 것이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시어머니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68세의 과부이십니다. 시아버지는 3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의 유일한 행복은 자녀들이 잘 먹는 것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편은 커서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 삶이 거의 완벽해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악몽으로 만드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엄격하고 냉담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시어머니가 정말 상냥하신 분이라고 위로해줬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모든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탁자를 두드리고 저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난 동의하지 않아. 너는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결혼식은 예정보다 3개월 늦게 치러져야 했습니다. 이 격렬한 반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저에 대한 미움은 변함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무리하게 야단을 맞고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서미, 아직 집 청소 안 했니? 서미, 우리 아들 공복으로 출근하게 할 거야? 서미, 옆집이랑 웃는 거 봤어. 남자인 거 알아. 감히 내 앞에서 바람 피우려고? 시어머니의 무례함은 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우리 남편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따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걱정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아도 시어머니는 제 삶을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사 온 첫날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는 바로 침실로 들어와서 서미, 아직 자니?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즉시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과 미역국, 계란 후라이를 가져오자 시어머니가 모두 다 버리셨고 제가 남편을 나쁘게 대하고 있다면서 직접 요리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만을 위해서 요리하고는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안타까워하며 왜 그렇게 하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고 싶을 뿐이야. 내 아내가 더 나은 요리를 배울 때까지 엄마가 매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요리해 줄게. 우리 아들이 맛없는 걸 먹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는 그런 주장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난처함을 이해합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내 편을 들 것인지 엄마 편을 들 것인지 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 또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는 매일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잃어버린 문서를 가지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반쯤 열린 문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침실에 서 계시고 제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틀고 따라하셨습니다. 제 발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소리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스웨터를 입고 있는 베개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나 조용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야. 왜 엄마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 같으면 그렇게 사랑해 줄래? 아무도 우리 아들을 데려가게 둘 순 없어. 넌 엄마의 남자야.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의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어머니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가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여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고 아들을 연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엄마의 병세를 알게 된 남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심리치료를 하라고 조언해줘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가 2달 동안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병세가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은 후 두려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행운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